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네, 심차게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그 홍 편집장님께서 총기 넘치는 시간. 네, 총기 넘치게 이야기해 주시는 누가 총을 주세요. 네. 총기 이야기에 오늘은 또 어떤 그렇죠. 총을 소개해 주실지. 지난 시간 발칸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발칸 때문에 발칵 뒤집힐 뻔했던 네, 그렇죠. 네. 건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큼직한 총을 했으니까 이번엔 다시 좀 작은 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발칸도 우리와 관계가 있지만 그렇죠.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참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번 조총인가요? 예, 뭔지 알겠습니다. 아니, 조총도 사실 다뤄볼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옛날로 가긴 조금 이르고 네. 이번에는 PPSH-41 일명 따발총입니다. 그렇죠. 따발총 예. 했던. 러시아 사람들 발랄라이카라고 아마 불렀던 그렇죠. 거죠. 네. 독일군들은 만돌린이라고 불렀는데 뭐 네. 발랄라이카나 만돌린이나 결국 현악기입니다. 네. 예. 그 홍 편집장님께서 왜 이걸 고르시는지 알겠네요. 맞아, 이번 주간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그렇죠. 주간이라서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더 이런 그 총기를. 근데 그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뭐 북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총기가 뭐 완전 제식화돼서 한 그 총기류로 싸웠던 건 아니고. 아니지요. 예. 그쪽에도 뭐 심지어 일본 소총, 소총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국민당 그 중국의 국민당에서 국민군에서 넘어온 마오저. 그러니까 이제 독일식 소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산 측에서 상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따발총 하는 우리 PPSH-41에 대해서 이번 시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따발총은 간단하게 해서 기관단총입니다. 네. 그 독일군의 MP40도 아마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네, 소개해드렸었죠. 그거하고 성격은 같은 총인데 소련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MP40하고 영향이 있어요. 기술적 영향보다도 자극은 받은 거죠. 예. 이게 일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원래 소련에서 기관단총을 처음 만든 건 20년대예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예. 아무래도 1차 대전 때 처음 나왔으니까 독일도 바보는 아니라서 해외에서 이런 총이 나오니까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20년대에 벌써 만들기 시작했고 30년대에 벌써 34년부터 이제 조금씩 만들어서 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30년대 후반에 스탈린이 이거를 더 이상 쓰지 마라. 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저 기관단총은 해로운 기관단총이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스탈린 아저씨하고 히틀러 아저씨는 그렇죠. 항상 모택동 아저씨 포함해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가 사실 이게 약해요. 사거리도 짧고. 탄이 작으니까. 네. 그렇죠. 권총탄이니까. 당시 소련군의 제식 기관단총은 당연히 그 소련군의 제식 권총탄인 7.62mm 토카레프탄을 썼는데 뭐 결국은 권총탄이라 뭐 잘해야 100m, 200m? 소총보다 훨씬 사거리도 짧고 위력이 약하니까 굳이 이런 거를 또 소총 외에 따로 둘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스탈린이 이거는 더 이상 일선에서 쓰진 말고 그래서 그나마 바보는 아니라 다 폐기하진 않고 일단 창고에 박아두고 이게 유일하게 사용이 지속된 부대가 NKVD. 체카라고 불리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NKVD가 되는 그 비밀 경찰들 그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쓸만하겠네요. 멀리 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외에는 정규군에서 다 뺐었어요. 그러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그 결정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39년 겨울 전쟁. 이 전쟁에서 일단 개활지는 상관이 없어요. 평야에선. 네. 근데 핀란드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주 정말 우리도 이거 가져올 거라고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왜냐? 핀란드군이 기관단총을 들고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 수호미 기관단총이라고 그렇죠. 예. 네. 스키 타고 쓱 와서 기관단총을 쓱 긁고 쓱 나가면은 월남 스키보다 더 세다는. 네. 핀란드를 구한 구국의 총이라고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그 스나이퍼 저격수 네. 시모 해위해 네. 이 양반도 실은 기관단총 들고 스키 타고 쓱 긁고 지나간 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런 그 핀란드도 사실은 겨울 전쟁이라든지 계속 전쟁 같은 경우에 무대로 하는 전쟁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겨울 거기 전쟁. 보면은 사실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소미 그렇죠. 기관단총이죠. 처음에 실제로 따발총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저는 그 따발총을 핀란드군이 노획하거나 이제 사서 쓴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소련이 자극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기관단총을 새로 이제 있던 것도 보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개발을 합니다. 이제 PPD-40이라고. 네네.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불만인 거예요. 왜냐? 소련군은 그때 세계에서 병력이 가장 많은 군대였는데 네. 정말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되고 튼튼한 이런 기관단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PPD-40 같은 경우는 원통형 그 압출된 그 리시버를 깎아서 만든 거라 물론 그 시대 기준으로는 비교적 생산성이 좋은 편이지만 소련군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등장한 그 총기 설계자가 게오르기 슈파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슈파긴. 유명한. 이 사람이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PPSH-41이라는 기관단총이 탄생을 합니다. PPSH-41의 뜻이 뭐냐? 물론 러시아어로는 PPSH라고 안 읽겠죠. 근데 PP는 이제 러시아어로 이 기관단총이라는 말이 앞자고 SH는 슈파긴의 머릿말. 그래서 41은 이 총이 완성돼서 채택된 해 1941년 이렇게 된 겁니다. 제시카된 게 41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1년에 제시카된 기관단총이다. 슈파겐이 설계한 기관단총이다라는 뜻이 줄여서 PPSH-41이네요. 그렇죠. 예, 이 총이 특징이 뭐냐? 정말 나무로 만든 개머리판 빼면은 다 총열하고 나무로 만든 개머리판, 근데 놀이쇠를 빼면은 나머지 몸통은 전부 철판이에요. 철판을 구부리고 찍고 그렇죠. 예, 용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쇳덩이를 깎아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철판을 갖다 놓고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해서 구멍 송송 뚫고. 그렇죠. 공정 과정이 상당히 줄어들죠. 뭐 PPD-40 같은 경우는 일단 원통 구조물을 뽑아낸 다음에 하는 거니까 깎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이게 더 생산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개발 완성한 때가 정말 엄청나게 타이밍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해 6월에 독일군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냥 독일군이 몰려오면 좋아요. 몰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무기들이 다 뺏깁니다. 정말 다라고도 좋을 정도로. 아니 심지어 10만 명 이상의 단위로 뭐 그 포로가 생기고. 그렇죠. 키예프 전투에서는 거의 60만이 포로를 그렇죠. 냈잖아요. 이게 도저히 뭐 60만이면 육군, 대한민국 국군 전군인데 그리고도 버텼다는 건 정말. 그렇죠. 게다가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스탈린의 명령으로 그 군수 공장들이 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공장들이 옮기는 동안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만든다 쳐도 정말 쉬운 거 아니면 못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만들기 쉬운 게 있었던 거죠. 따발총.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몇만 정이나 생산이 됐나요? 지금 사실 정확한 이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600만 정은 최소한. 이게 말이 600만 정이지. 그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진짜.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소련군에서 이 600만 정조차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살짝 밀린 거예요. 소련군에서의 생산 우선순위는 그래도 소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총이 더 싸고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래도 600만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진짜. 600만이면 그렇죠. 그렇죠. 몇 개 사단을 무장시킬지. 근데 그 2차 대전 때 영화나 이런 기록 사진 보면은 사실 소련군만 쓴 게 아니라 독일군도 이렇게 스탈린그라드나 여기서 보면은 따발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노획을 했어. 네네. 그것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게 좀 괜찮은 게 탄약을 독일에서 조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사용한 7.62mm 토카레프탄이 실은 그 마우저 C96 권총하고 탄이 같은 규격이에요. 넣으면 쏩니다. 큰 문제 없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니까. 치수는 똑같고. 어차피 이게 정확도를 따지는 무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냥 노획한 탄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겠죠.
예, 참고로 지금 이 따발총의 그러니까 PPSH-41의 제일 상징적인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드럼 탄창입니다. 그렇죠. 네. 71원 발. 네. 이게 바로 그 핀란드의 수오미 기관 단총의 영향입니다. 핀란드가 이 드럼 탄창을 썼기 때문에 이 드럼 탄창에 호되게 당한 소련군이 우리도 이거 쓰자. 그러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관단총 중에서 드럼 탄창을 사용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드럼 탄창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총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대형이나 바나나형 탄창보다 훨씬 그렇죠. 많이 들어간다. 이건 70발이 71발이 들어가니까 그 보통 일반적인 그 상대형 탄창의 뭐 2배, 그렇죠. 2.5배 이런 거죠. 30발짜리 탄창이 그렇죠. 되어 보니까 2배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없네요. 야, 이 유튜브를 잘 알아. 우리 평균이. 네. 이게 왜 없냐? 첫 번째, 총알이 2배가 들어가는데 탄창 무게는 2배 이상 무거워요. 그 곱하기 2가 아니라 2.5 이 정도. 뭐 이런 식이 건가요? 되는 거죠. 그리고 총알 넣는 게 그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뚜껑을 열어요. 네. 뚜껑을 열고 하나, 둘, 셋, 넷, 이하생약 70 이런 식으로 가요. 네, 네. 이게 상자형 탄창 같은 경우도 물론 상황에 따라 한 발씩 넣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둘, 30, 5K 다음 탄창하고 네, 네. 하나, 둘, 70발 이건 굉장히 다른 게다가 어두운 데서 굉장히 지랄 맞아요. 그리고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는. 제가 알던 단점 중에 하나는 네. 그 이런 그 막대형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그거나 아니면 바나나형보다는 네. 좀 그 고장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잼이 잘 걸릴 수 있는 그게 거죠. 잘 걸린다는 말도 그런 들었어요. 확률이 높고 네. 왜냐면 복잡하니까 구조가. 탄창 구조가.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휴대가 지랄 맞아요. 맞아. 막대 같은 거 막대 2개보다 드럼 하나가 네. 부피가 애매해요. 둥그러니까 그렇죠. 막대만 싸면 되는데 드럼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막대 3개 가지고 부피의 드럼 하나. 네. 그러니까 실제 탄이 총에 들어가는 걸로는 유리한데 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걸로 따지면은 좀 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막대형이나 바나나형이면 이렇게 탄창처럼 해서 이렇게 탄입대 꽂거나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잡낭 같은 데 쑤셔놓으면 돼요. 어떻게 돼? 그렇죠. 톰슨 예. 같은 경우는 직선이라 그렇죠. 잡낭 같은 데 순서대로 꽂으면 30발짜리가 5개인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건 이거는 애매하죠. 이렇게 뭐 동전지갑 같이 이렇게 넣고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거워요. 왜냐면 총알 70발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창 무게도 무거우니까 그렇죠. 총 들고 자체가. 있으면 무거워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네. 탄창 교환이 또 그지 같고 탄창이 무겁고 크고 불편하고 하여간 장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총이 이제 결국 한국 전쟁의 그 북한군과 상징적인 무기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소련도 43년 이후에 보면은 드럼 탄창 잘 안 씁니다. 35연말 바나나형 탄창이 새로 네,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 바나나형 탄창이 한 44년 이후에 보면은 거의 다 바나나형 탄창이에요. 걔네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죠. 그 뭐라고 하지? 그 러시아가 전쟁 영화를 아침 드라마처럼 만들거든요. 엄청 그렇죠. 많아요. 거기 보면 이제 45년도 해도 사실은 이제 총은 고증이 굉장히 잘 된 편인데 그때도 사실은 따발총은 드럼 탄창으로 넣고 왜냐면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다 그렇죠. 드럼 탄창이거든요. 네. 그리고 드럼 탄창이 장점이 있어요. 개머리판을 땅에 놓고 드럼 탄창이 앉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야, 신기하다. 실제로 그 5월 9일 그 전승절 퍼레이드 소련 러시아는 전승절 퍼레이드 때 그 2차 대전 복장하고 퍼레이드하는 군인들이 쉴 때 그렇게 쉬더라고요. 야, 그러다가 이거 뭐 잘못해서 방아쇠 나가면 이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예. 뭐 설마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총알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북한 인민군이랄지 그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징적인 무기. 상징적인 무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 보병 소대, 그러니까 보병 분대로 봤을 때 분대원들이 전부 다 갖고 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예. 한두 정 갖고 있었던 거라서 네. 사실 그 기록물의 사진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그 옛날 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나 옛날 영화에 보면 3840 유격대 때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사람은 상징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징을 영상화하기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야 피하 식별이 쉬워요. 사실 제일 많이 들고 있던 모신나강하고 모신나강 중에서도 짧은 카빈 버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모신나강을 들고 있으면은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M1 들고 있는 M1인지 모신나강인지 솔직히 헷갈려요. 그 비슷한 게 괴뢰군은 철모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철모를 쓰는 거는 국군, 철모를 안 쓰는 거는 괴뢰군 이런 식으로 피하 식별을 시청자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건 들면 국군, 그렇죠. 그다음 따발총 들면 인민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다 이게 영상적 상징의 겁니다. 고증이 아니라. 우리 밀떡 그 밴드에도 제가 그 한국전쟁 시리즈로 해서 하나 올린 그 사진을 모 회원님께서 여기는 그 뭐 소위 말하는 따발총하고 네네 봤어요. 그런 게 들고 있어서 이게 북한 인민군 아니냐. 근데 그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 우리 그 유격대 각종 그 지역에서 활약했던 유격대의 사진을 많이 썼어요. 사진들이에요. 사진이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격대들은 당연히 그 북한 제식 무기들을 탈취 내지는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셔야 되니까 그런 무기 체계를 들고서 활동을 하신 거죠. 독일군 같은 경우 그 PPS H-41을 노획해서 사용을 했는데 많이 썼죠, 아주. 국군 같은 경우 노획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 같은 경우 이거 은근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본 실화 중에 하나가 제가 본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체험담인데 아주 말썽만한 신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병인가 1병인가 있었는데 이걸 노획해가지고 들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교적 후방에서 경비를 쓰는데 뭔가 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더래요. 일단 쏘고 봤대요. 수화도 안 하고. 근데 상대도 따발총을 쏘더라. 그러니까 밤새 쐈대요. 또 총알이 어디서 나는지 서로. 말 세보니까 둘 다 미군이고 둘 다 노획했고 둘 다 한 발도 안 맞았고. 마지막은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두 친구가 다 엄청난 양의 감자를 깎지 않았을까. 그렇죠. 명중률은 별로거든. 아니, 밤이었으니까요, 또. 밤에 뭐 서로 뭐, 보지도 않고 대충 샀을 테니까. 그럼. GI들. 그렇죠. 네. 참 또 재밌는 게, 이 6.25 때 썼던 그 북한군의 따발총이 실은 적지 않은 숫자가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소련에서 공여받은 게 아니라. 공여받은 것도 있고. 네네. 근데 49년에 그러니까 자국산 생산 시작해서 북한에서, 49식이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49식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은 북한군이 전쟁 초반에 갖고 온 PPS의 따발총에 드럼 탄창이 많은 이유도 북한이 김일성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에 중국이 면허 생산을 시작하는데 거의 50식인데 중국은 드럼 탄창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형 탄창만 했지. 그게 훨씬 실용적이니까. 근데 북한에서 드럼 탄창을 붙인 이유는 아마 김일성이 이거 총알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단순하게, 그렇죠. 그 이유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군은 이상하게 그 고집스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차도 T-62 그렇죠. 이 형이 가장 또 그래봐야 또 조금 업그레이드된 72형 정도가 한반도에서 제일 뭐랄까 맞는 그런 전차다라는 고집이 있는지. 근데 고집 이전에 전혀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생산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거에 베이스로 한 파생형 전차만 고집스럽게 그런 고집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북한은 소위 말하는 최고존엄의 한마디가 모든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을 뒤엎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따발총이 최고야 이러니까 그냥 따발총을 만들었구나. 참고로 따발총이라는 이름이 뭐 솔직히 어원은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데 총알이 많이 들어가서 다발총이다라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따따따따에서 따발총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따따따따에서 따발총 아니었을까요? 좀 그러니까 아마 둘이 섞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섞였는데 일설이 조금 부동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오늘 이렇게 소위 따발총, 그렇죠. PPSH-41에 대해서 언젠간 제가 소개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한국 전쟁이 그렇죠. 69주년이 얼마 안 남았죠.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이고 해서 우리 홍 편집장님이
이때다. 그래서 인생 타이밍이죠. 그렇죠. 인생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에 예고랄지 살짝 뭘 하실지. 다음도 6.25 특집을 한번 해주시죠. 아마 6.25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하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소련의 기관단총을 설명할까 합니다. 살짝 예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그 총기 이야기, 홍 편집장님이 들려주신 총기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